블로그 홍보물 게시로 좋습니다. 네, 막 생각나는 걸 한번 여러분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정보 공유, 네, 누구랑 정보 공유, 네, 좋습니다. 누구랑 정보, 학부모와 또는 예비 고객과 그 다음에 누구와 정보 공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학부모 상담, 기존 학부모 또는 신입 학부모, 그거를 좀 구체화 좀 시켜보세요. 네. 소통이 뭐야? 친구 초대 이벤트. 막 벌써 친구 초대 이벤트네. 여러분 이러고 보면서 기존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다. 네, 좋습니다. 네. 기존 학생을 어떻게 공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소통한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또 한번 냅뒀다가 이따 공유할 때 한번 싸주시고요. 지금 보면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저는 이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학기니까 예비고1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중3은 뭐 해야 되고 중2는 얘네들은 중3 올라가니까 뭐 해야 되고 이것들을 계속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학원들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돼야지 이 what하고 how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 학생들 경우와 우리 학원장님 또는 일반 성인의 경우도 똑같은 논리 학습 코칭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학습은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앞에 무엇이 빠졌을까? 이것이 있어야 강해지고요. 단단해지고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옆에 있으면 제가 상품을 줄 텐데 이게 뭘까요? 채팅창으로, 네, 여러분. 네, 벌써 답 나왔네요. 김미경 원장님, 네. 안현아 원장님, 네. Y입니다. Y.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Y.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니까 시험 공부해야 돼. 신학기니까 요번에 국어도 다 끝내놓고 사회 끝내. 저희가 이제 국어 사회는 수중은 안 그런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국어랑 사회를 시험법까지 좀 완벽하게라기보다 정말 로직을 이해하는데 자, 뭐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우리 학원장님 봅니다. 신학기니까 여러분 왜 들어오셨나요? 신학기니까 뭐 하려고 들어오셨죠?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도구와 기술을 배워서 실행하려고 들어왔어요. 자, 이게 what이에요. what.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도구 배워갖고 그 다음에 어딘가 올리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빠졌냐면 왜 내가 이걸 하지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학원 교육 사업을 시작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교육 사업 아니신 분도 여기에 들어와 계시다면 내가 그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왜 해야 되지? 나 이런 좋은 교육하고 싶어. 학생들 변화 성장시키고 싶어.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 보람을 얻고 싶어. 또는 Y의 어떤 그 내가 얻는 거 외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Y가 있었을 거예요. 이 Y를 어느 순간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방방방방 우리가 바쁘고 그다음에 큰 미래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학생들도 같아요. 학생들도 내가 왜 공부하지? 이거를 이렇게 우리 상담 로드맵 하면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누군가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Y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Y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학원 운영을 해야 되지? 왜 교육 사업을 하지? 또는 다른 판매 사업을 한다면 내가 왜 이 화장품을 팔아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화장품 사업을 왜 했지? 내가 이거 홍보 마케팅 회사를 왜 차렸지? 이 Y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Y가 결정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Y에 의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Y가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고 싶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행복과 또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리더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럼 Y가 결정됐으면 그러면 만들어준 학생들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되고 일정한 인원이 있어 이게 가능하니까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 무엇을 지금 현재 해야 되지? 인원이 꽉 차 있어 괜찮아. 그러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고요. 나는 인원이 좀 목말라. 하지만 20명, 30명 더 들어와야 돼. 그러면 what은 20명, 30명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why에 대한 얘기보다는 what과 how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Y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늘, 난 왜 하지? 제가 처음에 코칭을 배울 때 아이들을 너무 때렸어요. 그때는 때려도 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새벽 막 2시, 1시까지 남겨서 보강시키고 시험 성적 잘 나오라고. 그러면 밤마다 저는 고민했어. 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다그치고 때리고 선생님들 막 숙제 안 해오면 애들 뭐 굉장히 남기고 그러면서 항상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 생활에 젖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맨날. 계속. 밤만 되면 아침에 가면 그러지 말아야지. 학원 가면 똑같이 애들 선생님들이 얘 문제 있어요. 얘 어때 불러다가 야단치고 혼내키고 하물며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Y를 잃어버리고 산 거죠. 그래서 Y 어느 순간 40대 한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학원을 교육 사업을 시작했지? 그러면서 제가 코칭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돈을 내면서 코칭을 배운 거거든요. Y는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돈이 막 있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대학원까지 가서 몇천만 원을 또 썼는데 그게 그렇게 돈을 쓰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Y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학원 운영하면서 저는 수업도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도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 오전에 그 코칭 강의를 한 7년 8년 들다가 대학원을 3년 다녔는데 대학원 갈 때 아침 9시 4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들어올 땐 11시에 돌아왔어요. 3년 토요일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은 Y에 대해서 고민이 됐고 Y에 대해서 깊이 느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게 하려면 내가 왜 공부하나를 알아. 그래서 올백 맞은 게 중요하고 어제 그제도 올백 맞은 아이가 성적표 가져와갖고 근데 전 과목 다 100점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이게 고통스럽고 하지 않으면 예, 누군가 와야 상담을 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서 네. 근데 그 친구가 그게 계속 아우 나는 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한 개 틀렸어. 두 개 더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제가 그래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라. 이 성적표도 되게 중요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럼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뭔가 역량을 발휘해서 학습을 발휘해서 내가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고 또 현재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0점 맞았던 친구가 나중에 90점을 맞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Y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써보시겠어요? Y.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네, 한번 고민되시죠? 네. 제가 맨 처음에 아이들을 막 때리고 남기고 할 때 10년, 아니 10년이 아니죠. 15년 전 얘기죠. 7년 전 얘기죠. 40대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는 아이들을 변화 성장시켜서 리더로 만들려고 내 사업을 했는데 나는 애들을 막 숙제 안 온다고 때리고 수업태도 안 좋다고 때리고 이랬던 얘기예요.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네, 좋죠. 제가 오늘 코칭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노력을 반으로 줄이고 성과를 2배로 내는 거죠. 저희 꿈의 땅이랑 챌린지의 모든 목적은 노력이 반으로 가고 성과는 2배. 학생들도 똑같아요.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려면 공부법과 전략과 도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 좋은 건요, Y입니다. 네. Y. 여러분 왜 교육사업 하는지 한번 채팅창에 좀 써주셨으면 네,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기 바래요. 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채팅과 이 강의 들을 때를 같이 딱 하시지 말고 강의 듣고 나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하면 싹 올려주시는 훈련을 지금 합니다. 몰입해서 들으시고 그 들으면서 바로 쓰시지 말고요. 들으면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게 학생들 성적이 100점 나오는 아이들 성과가 나오는 아이들 5등급인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의 로직이에요. 자, 선생님의 강의를 듣거나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일단은 필요한 것들을 제가 먼저 경험을 좀 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 중에 또 영감을 받거나 또 제 얘기 중에 불필요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또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학원장 교육에 가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그 교육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서 그 살아있는 거예요, 몸에서. 누군가의 열정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머릿속에 정리했던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들으면서 적는 게 아니라 학생들 공부할 때 여러분 써보시면 좋은데 책 읽으면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 노트 정리 너무 예쁘게 하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네, 선생님 정리 다 끝나고 그 책 다 읽고 안 보고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떠올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을 오늘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네,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있어요. 우리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이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누구예요, 여기요? 네, 써주세요, 여기서. 자, 누구랑 연결이 돼야 될까요? 이게 우리 학원이 학원. 학원. 학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 학원에는 뭐 수많은 우리 컨텐츠, 좋은 교육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학원 수학 교육은 우리 학원 영어는 컨텐츠 좋아요. 교사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하죠. 학생들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고, 대입 실적도 있고, 대입 실적 전에도 이렇게 공부해 있어요. 자, 이것이 누구랑 소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연결이 돼야 되죠? 이 다리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누구랑 연결이 돼야 될까요? 한번 써. 학부모. 네, 좋습니다. 학부모. 박사영 원장님 학부모. 학부모.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학부모가 누구예요? 기존 학부모예요? 아니면 다른 학부모예요? 기존 학생? 우리 학생? 잠재 고객입니다. 잠재 고객. 잠재적인, 네, 또요. 기존 학생 친구들, 친구들. 이건 잠재 고객이 아니라 가망 고객이에요. 기존 신규 모두.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톱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이 고객을 좀 분류해 드릴 거예요. 이 고객의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야 되죠. 자, 뭘 통해서 가죠? 이들은 저희는 이제 갑니다. 뭘 통해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이분한테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있어요. 여기에 잘 있어요. 그리고 내 학원은 내 학원대로 컨텐츠 계속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돈 들여가지고 막 열심히 배우시잖아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얘가 나 최선을 다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실행하고 성과를 내고 피드백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리 좋다 한들 이들이 알지 못해요. 그럼 이들이 내 학원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 소통 도구가 여러분, 자, 뭐죠? 여러분, 소통 도구 막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통 도구 한번 해보시겠어요? 써보시겠어요? 네. 뭘 통해서 나는 고객들한테 막 주고 있죠?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쓰시면 됩니다. 네, 블로그, 네. 인스타, 문자, 홍보물, 오프라인, 나가서 한대, 오프라인, 네. 판촉물, 카카오 채널, 학교 앞, 고정판, 네. 학원 앱. 설명해 놨어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거 설명해 간다며. 네. 카톡, 인스타gram.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잘 됐습니다. 스톱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구나. 나는 이 소통 도구로 간담회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네. 설명회라는 건 신규 고객을 원하는 것도 있고 기존 학부모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역 맘카페 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고객을 분류해야 내가 지역 맘카페로 갈지 간담회를 할지 설명회를 할지 그 다음에 블로그로 홍보할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신학기가 되면 뭐 홍보해야지 블로그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가지고 나가야 되나 선충물 갖고 막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 예비 고1 친구들 예비 고1 친구들 어제 이제 졸업 파티를 해줬는데, 이제 뭐 줌으로 졸업 파티 하니까 1시간 왕복 2시간짜리 애들은 못 왔더라고. 이제 줌으로 하고. 근데, 밥 먹으러 가면서 이제 고기 먹을 제가 이따 영상을 못 보내드리구나. 아까 저희 여기 톡방 하나 있죠. 저희 자료 학관에서 공지했던 톡방. 거기다 보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앞으로 뭐가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싹 발표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학생들도 자기가 2, 3월에 4월 말까지 우리가 목표를 적자했거든요.
그러면 4월 말까지 내가 한글 어떤 거, 그럼 성경 같이 여러분 한 뭐 절씩 성적 100점 나오고 읽어보겠습니다. 1등급 맡기면 뭐 그래, Chapter 그런 거 3. 얘기한다. In those 수학 days, 3등급 맡기. 근데 그것도 있지만 반 이상이 뭘 했냐면 일찍 자기. 방학이라고 늦잠 자니까 아침 7시 반에 일어나기, 뭐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고객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따 홍보물도 만들어보고 뭐도 만들어봤을 때 이걸 어디다가 뿌려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저기 그냥 사람들 많은 도시에 아무 데 나가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가망 고객이 딱 있어서 그들이 엄마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밥을 쏘든가 뭐를 쏘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갖다 막 뿌리는 거죠. 그래가, 예. 자, 좋습니다. 네. 우리 봅니다, 이제. 자, 채팅은 여러분, 저랑 이렇게, 제가 왜냐면 채팅을 잘 못 봐요, 강의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미션이 나가면 채팅으로 쭈르륵 그걸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고객 분류를 한번 써주시겠어요? 여러분, 고객. 고객이 어떤 고객을 이렇게 분류를 해야 그 분류된 대로 전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고객 분류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고객 분류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객은 어떤 고객이다? 기존 고객이 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고객이 있는지 고객을 한번 분류해 봅니다. 1학년 신규 학부모. 네. 신규 학부모들은 모든 학교의 신규 학부모들은 가망 고객일까요? 예상 고객일까요? 잠재 고객일까요? 잠재 고객입니다. 네. 잠재 고객 한번 나왔습니다. 또요. 예비중일. 네. 예비중일 고객 분류입니다. 이차. 예비중일, 예비고일 이런 것들은 고객 안에 그 포함된 거고요. 고객 분류. 아까 기존 고객, 뭐 잠재 고객 이런 것처럼 관심 있는 고객. 네. 유치원생. 예상 고객. 아, 네. 후계 고객. 아,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갑니다. 제일 먼저, 네, 충성 고객인데, 너무 좋아요. 찐 고객, 이거 너무 충성 고객. 자, 학원으로 봤을 때, 또는 어떤 물건을 판데 봤을 때, 충성 고객은 뭐죠? 이제 볼게요. 어디까지가 충성 고객인가? 네. 여러분, 자, 한번 봅니다. 맨 앞에, 맨 밑에 깔려있는 고객이 무슨 고객일까요? 네, 여러분이 블로그 하는 이유죠. 잠재 고객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파는 상품을 등록할지도 모르는 잠재 고객이에요. 수많은 바다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나한테 물려들 수도 있는 고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재력만 엄청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있죠. 학생들도 너무 잠재력이 좋은데 발휘가 안 돼. 안 보이는 겁니다. 잠재 고객. 자, 그 다음에 무슨 고객일까요, 여러분? 네, 또 예상 고객, 네, 기존 학생. 이 잠재 고객 다음에 기존 학생 사이에 붙어 있는 거. 네, 아까 한 번이 나왔죠. 예상 고객입니다. 예. 지금 학부모 관심 고객, 네. 자, 잠재 고객과 예상 고객은 완전히 달라요. 잠재 고객은 알 수 없어요. 예상 고객은 나한테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라는 데가 있죠. 우리 주변에 학교에 있죠. 그 학교에 아까 많이 써주셨죠. 예비 중일 뭐 초등학교 예부 그러면 그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는 예상 고객이에요. 블로그에서 저 제주도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상 고객은 여러분이 이 예상 고객으로 해서 타겟팅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예상 고객 다음에 어떤 고객일까? 예상 고객 다음에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하고 네. 홍보 고객, 홍보 고객, 네. 구매 고객. 이 예상 고객에서, 네. 나한테, 예, 기존 고객으로 하면 돼요. 구매 고객. 내 물건을 구매해주는 고객이에요. 한 달 구매했어? 2달 구매했어? 네. 그 다음 구매 고객이 뭘까요? 구매했어. 와, 들어왔어. 신입생이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했어. 쉬는 거 괜찮아. 쉬는 고객 버려요. 여기에서 쉬는 고객은 고객 아니에요. 충성 고객. 네, 충성 고객까지 갈 거. 충성 고객 재구매. 네, 좋습니다. 재구매 고객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초2 때 와서 고3, 올해 고3 졸업하는 간호학과 간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와서 지금 고3까지 있거든요. 유치원 때 와서 고3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이게 재구매 고객이에요.
재구매 고객 다음이 아까 말씀하신 충성 고객이 어디서부터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라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요. 누굴까요, 여러분? 무슨 고객일까요? 여러분 채팅창 이럴 때 막 써주세요. 무슨 고객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졸업하고도 소개하는 고객. 네, 우리 아이는, 우리 자기 자녀는 졸업했거나 또는 학원을 안 다니는데 다른 사람, 나는 안 맞지만 너네는 잘 맞을 거야.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팅 소개 고객입니다. 소개.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잠재 고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여러분 이제 한번 볼게요. 잠재 고객. 내가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우리 동네 학교에 가면 이게 애들이 있죠. 그건 우리의 예상 고객이에요. 근데 잠재 고객도 계속 발굴을 해야 돼요.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요? 판촉물 홍보. 여러분 판촉물 홍보는 약간 예상 고객한테 해야 되죠. 왜냐하면 판촉물에 돈이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을 갖다 막 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가 아닌데 갖다 막 뿌릴 수 없죠. 우리 예상 고객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어디 갖다 막 할까요? 이 잠재 고객으로 해서 뭘 할까요? 기존 고객까지 철저히 하면 잠재 고객이 알까요? 몰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블로그. 현수막은 우리의 예상 고객,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거, 블로그. 또는 기타 유튜브. 또 뭐 있죠? 여러분이 마구 하는 모든 SNS가 다 일로 들어가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작업을 또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상 고객 갑니다. 예상 고객. 예상 고객으로 해서 여러분 뭐 하죠? 여러분 예상 아까 많이 나왔는데 네 좋습니다. 전단지 학교 앞에서 전단지 우리 예상 고객이잖아요. 자, 문자 내가 아는 전화번호 태원생이라든가 문자 네 설명에 네 좋습니다. 또요. 포스터 홍보물이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요. 다 여기는 모두가 홍보물이 필요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상 고객은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설명회 하거나 전단지 뿌리거나 문자 하거나 지역 맘카페 같은 데 있죠. 약간은 잠재 고객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학원을 할 수 있으니 지역에 맘카페 뭐 학원 찾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답장을 쓴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매 고객 현재 재원생이에요. 그죠? 자, 구매 고객에게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좋은 교육을 해야죠. 그죠? 중요한 거는 좋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모 소통. 또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엄청 하는 거 요즘에. 티내는 관리.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을 저는 몰라요. 왜냐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내했던 그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자료를 조금 보내드릴게요. 이때 뭐를 하냐면 구매 고객에게 몰이 캠프를 지금 저희는 계속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가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또 합니다. 몰이 캠프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 몰이 캠프 방법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10만 원씩 받고 페이백을 2만 원씩 해주니까 아이들이 원래 중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애들도 참여해서 24명 참여했는데 외부에는 2명뿐이 안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 몰이 캠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또 뭐 하죠?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 네. 학부모 간담회 여러분 하시란 얘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파트마다. 내가 잠재 고객과 예상 고객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현재 구매 고객한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무가. 그 다음에 저는 또 뭐를 여기 좀 하냐면 요즘에 고기 파티 한다 그랬죠. 캠프만 따로 제가 한번 학과내에서 캠프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실력이 오르고 부모들하고 완전히 신뢰도가 쌓이는지 요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한테 저희는 고기 파티를 하는데, 요즘에 저희 학원 옆에, 애슐리에 가면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또 올랐더라고. 13,000원에 19,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고1 졸업 파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중2, 중3 내일 저희가 파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파티합니다, 파티. 수업 빼고요.
수업 전에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했는지를 이따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이들 목표 정하고 예비고일 친구들 목표 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건지 하고 발표하고 서로 공개하고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그게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갔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선생님들도 너무 고맙잖아요. 같이 가는데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요. 이 파티 했던 것도 엄마들한테 보내고요. 이렇게 아이들 캠프, 그다음 코칭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구매 고객한테는 좋은 컨텐츠의 코칭 교육을 한다거나 좋은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 혹시 내가 머리 캠프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하고 계속 예상 고객과 잠재 고객만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까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시켜드리는 그루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쇼츠로 수익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60초 이내 유튜브 쇼츠만으로도 현재 월급 이상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쇼츠 채널 하나만으로도 정확히 월 최대 775만 원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저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곧 60세를 바라보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시켜드리는 그루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쇼츠로 이게 나이 드는 거에 제가 빨리 발견 이런 거 같아. 자,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Y를 잃어버리고 가면 이게 구매 고객에 대한 뭘 해야 될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Why, What, How를 계속 머릿속에 싹 가지고 잡고 가시면서 이 Why를 고민하면 여러분이 What에서 구매 고객에 대한 What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고객한테 어떻게 홍보하지? 아마 오늘 그 생각으로 많이 들어오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멘트가 신입생 들어오게 하는 홍보를 만들기 위한 소통이거든요. 그 신입생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제가 그런 멘트를 주지 않아도 머릿속에 뭐 하지? 어떻게 하지가 계속 학생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매 고객에 대한 why, what, how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why를 생각하면 구매 고객을 놓치지 않겠죠. 이들을 위해서 뭐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재구매 고객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할까요? 구매 고객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뭐가 줘야 되죠? 질이 높아야 되겠죠. 더 질이 높다는 거 그럼 또 어떻게 질을 높여요? 여러분이 변화 성장하는 거예요. 학생이 예전에 구매했는데 1년 다녔는데 이 학원이 맨날 똑같은 방법이고 뭐 코칭도 없고 활동도 없고 뭐 소통도 안 되고 성적도 뭐 분위기도 엉망이야. 재구매 안 해죠. 그럼 여러분이 재구매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변화 성장해서 학생들의 교수 방법, 그다음에 교육 내용,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플래너 챌린지, 여러분 예전에 플래너 챌린지 제가 모집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회째 하는데 10개월이 됐거든요. 성인 플래너를 만든 지. 학생 플래너는 10년이 넘었고. 그런데 자, 성인 플래너를 한 달에 돈을 내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10번, 10회까지 계속 연속해서 신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플래너 교육에 똑같은 방법으로 1회차랑 똑같은 방법으로 2회, 3회, 4회, 10개월을 했다면 지금 10회차에 등록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새로운 사람은 왜? 그럼 여러분 계속 예상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만드는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재구매 고객은 여러분의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재구매 고객 또 구매 고객을 재구매 고객으로 늘리기 위해서 근데 아마 이 생각을 안 하고 잠재 고객과 예상 고객을 위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봅니다. 소개를 해주는 부모예요. 나를 본인이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게 주변에 가니까 너무 괜찮아. 그럼 어떤 할머니가 우리 예전에 우리 손자가 다녔는데 여기 되게 좋아. 소개. 자, 여러분 소개 고객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까 이게 질을 높여야 되고 여러분 변화 성장해야 되고요. 이렇게 각 파트마다 있죠. 소개 고객 카톡 갑니다. 웨비나 채팅 갑니다. 소개 고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어렵죠. 소개 고객. 어떻게 일어날까요? 또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재구매하지 않고 끊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약간 소개 고객과 비슷해요. 이게 있어야 소개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뭘까요? 답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생각하는 양쪽 할인, 양쪽 너도 하고 나도 할인, 믿음, 민족, 신뢰, 할인권, 변화, 결과. 네, 변화, 결과, 지속적인 관리, 상품의 만족. 네, 좋습니다. 여기 답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감동, 네. 네, 네, 스톱해 주세요. 네, 거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개 고객은요, 할인권이나 이런 거로 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학원 같지 않은 경우는 뭐 이런 상품을 살 때 뭐 이거 할인해 준대 그러면 소개가 되지겠죠. 요즘에 네트워크라 해서 그 뭐죠? 키키스타? 이것도 소개해 주면 돈을 주고 쿠팡 파트너스 돈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학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신뢰, 공감 이거죠. 이 소개 고객은요. 나의 신념과 그가 동의해야 돼요. 아, 이 학원의 이 신념이 굉장히 맞아. 아, 이 학원의 원장님이 윤리, 도덕, 굉장히 도덕적이고 변화상장해.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감동이고요. 이 감동이 교육을 잘 소개는요, 교육 잘 시키는 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잘 시키는 학원 많아요. 그런데 원장님에 대한 또 이 학원에 대한 신념, 아, 이분이 정말 학생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이 아이들을 주도적인 아이들로 키우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가치를 갖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신념이 맞는 분들이 이 신념에 또는 본인이 동의하든가 또는 감동받든가 그랬던 경험이 이 사이에서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 고객은 저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을 정확하게 나는 어떤 교육을 원할 거야.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게 하는데 자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어떤 부모들은 핸드폰 통제도 못하는데 이 학원 다녀도 될까요? 근데 저는 핸드폰 학생이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통제 못할 수도 있어요. 1년, 2년.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 친구가 그럼 뺏어버리면 절대 이 친구는 자기주도적 통제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신념대로 가기 때문에 제 신념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 코칭 바빠 죽겠는데 언제 코칭해?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30분을 밥 먹을 시간 전에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친구들은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아닙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목표를 써보고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고 딴 친구들에 대한 또 생각도 듣고 공유하고 이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소개 고객은 저는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하거나 뭐 홍보물을 주거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운영하는 이 속에서 배어나오는 여러분에 대한 신념이 그들이 동의하고 감동을 받으면 거기서 소개 고객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자, 여러분. 자, 이러면 이거에서 이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게 있어요. 어디까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소개 고객은 저는 별도로 좀 볼게요. 소개 고객은 제가 별도로 좀 보는 편이고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재구매 고객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재구매 고객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재구매 고객까지 기존 학부모도 소개 고객 되죠? 네, 좋죠. 졸업생 학부모도 소개 고객이고요. 기존 학부모들이 열심히 재구매만 하고 소개 안 해주시는 학부모들 있죠? 근데 소개해달라고만 해도 안 해주죠. 네. 네, 이거 전부 다 소개 고객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한번 좀, 이들은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목표인데요. 제목인데요. 웨비나 채팅, 기존 재원생 관리, 네. 재원생 관리. 자, 컨텐츠 되게 좋아요. 이거 전제하에. 알리기, 네, 좋습니다. 알리기, 소통, 알리기가 필요합니다. 알리기를 다른 말로 소통이죠. 그런데, 네, 홍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컨텐츠가 되게 좋아. 이걸 만드는 건 여러분이 당연히 노력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저희 꿈의 땅 코칭 같은 거 도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컨텐츠를 진짜 잘 만들고 싶어.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고객이 있어. 네. 자, 소통이에요. 여기. 사장님 목소리가 잠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괜찮나요? 안 지금 안 나오는데요? 한번 소리 껐다가 켜주시겠어요? 지금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좀 목소리 한번 크게 해주시면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조금 들리기 아이,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리가 워낙 목소리가 큰데, 이 기계가 말을 안 듣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소통이에요. 자, 이 소통을 하는데, 이 소통의 도구가 많죠. SNS, 블로그 뭐 기타 많잖아요. 설명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다 있어요. 요즘에 너무 많은 소통이 있는데, 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소통을 하는데, 내 가진 컨텐츠를 또는 우리 학원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 신발 신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까 여러분이 오늘 주제 뭐가 필요하죠? 소통과 뭐 했죠? 홍보. 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통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홍보물이 필요하죠.
홍보물에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있어요. 블로그에도 넣고 유튜브에도 넣고 또는 설명회 때 또 보여주고 또 여러분 학생들한테 밴드로다 또 보여주고 또 우리 학원학 재원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들한테 또 보내야 되는데 사진이나 이런 걸 또 보내고 영상도 보내잖아요. 또 블로그도 쓰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작업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 들어갔고요. 이제 블로그는 어떻게 하고 아니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고 사진부터 홍보물 만들고 영상 만드는 것까지 갑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12시까지잖아요.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고 그 중에 하나라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학원 더 좋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학원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학원이 더 안 좋아요. 저처럼. 오래된 학원은 이것도 해보니까 뭐 별 쓸모도 없고 나가서 애들한테 돌려봤자 효과도 없고 맘카페 해봤자 돈만 들고 뭐 유튜브는 힘만 들고 네, 이렇게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잘 안 해요. 자, 어제까지 이것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오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생들 나 저번에 공부해보니까 어제는 어제고 오늘 소리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소장님. 계속 이런 고민들을 움직여서 하는 것들이 시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장님, 소리가 아직 작습니다. 네, 작습니까? 작으면 다른 도구로 해주세요. 작나요? 네,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 저번에 시험 봤는데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효과도 없어요. 이거 뭐 책 읽어봤자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 효과, 그리고 문학 분석 저희 꿈의 땅에서 이제 문학 분석 하잖아요. 그럼 100점들이 쑥 쏟아지는데 어떤 아이는 뭐 4등급 맞아갖고 오면서 선생님 그때 뭐 문학 분석만 했는데 시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올라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하죠. 우리는 어제 했던 것에 대한 이 편견, 선입견을 너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도를 안 하시는 기존 새로 하시는 분들 말고 오래 하신 분들이 오늘 저처럼 오래 저는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교육을 여는 이유가 제가 학과 내에서 교육 테마 잡을 때 여러분 로직 보이시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엽니다. 포트폴리오를 난 반드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쓰겠다.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못 내다가 이제 그냥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 교육을 열고 지금 내가 신입생이 2월에 10명, 3월에 10명, 1월에 10명, 1월에 10명 지금 된 거예요. 제가 목표를 잡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2월, 3월에 딱 해서 내가 학원에 신경을 계속 몇 달은 못 썼지만 1월 달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들어오니 2, 3월에도 신경을 딱 쓰고 3월 이후부터는 또 학원에는 조금 알아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전에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일이라면 방법을 찾아서 행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까지는 뭐 이론 강의라 제가 말하는 거는 저의 생각과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경험을 더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매일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에 고민을 하면 여러분 고객 중에 잠재 고객과 예상 고객 외에 구매 고객과 재구매 고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나갈까요? 여러분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몇 분? 270분 들어오셨는데 271분이요. 네, 여러분 7번 해주세요. 계속 진행 이제 사진부터 들어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요. 네, 안 주무시죠? 이게 아침에 제가 해보니까 제가 밤 10시에 수업을 하잖아요. 거의 제 수업은 제가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은 밤 10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저는 에너지가 막 나니까 밤 10시가 너무 좋아. 밤 10시에 우리 학원자님들은 최고야. 그래서 강의를 계속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강의를 들어갔는데 밤 10시에 하셔갖고 와, 이분 대박이다.
아침 밤 10시에 강의를 열어주자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퇴근해서 편안하게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편안하게 딱 들었는데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화면을 껐어요, 일단. 첫 번째 졸리니까 화면을 껐어요. 웨비나는 다 꺼집니다. 처음부터 아예. 시커멓게 아예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화면을 껐는데, 그거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침인 거예요. 막 또 거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고 책상에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이 저 아는 분인데. 그래서, 와, 이렇게 아는 사람 강의도 내가 졸릴 수가 있구나. 내가 밤 10시에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네, 맞아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또 우리 학원장님들은 아침에 또는 어떤 사업하시는 아침이 되게 힘드신 분들, 쉬어야지만 또 충전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참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저 오래 살으려고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노동하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옛날에는 나는 5년, 우리가 학원장들만 5년만 하면 때려쳐야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3년에 또 만나면 5년만 하고 때려치는데 계속 5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죽을 때까지 사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학원을 거의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다 1월부터 제가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1월에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때 애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성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학원을 오래 할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학원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원을 자주 가지 않아도 내가 학원에 가서 애쓰고 막 애들 관리하고 뭐 우리 티칭 잘하고요. 코칭 잘하고요. 관리 잘하고 요게 학원에 잘 되는 학원이죠. 자, 코칭, 티칭, 관리. 요거를 잘했을 때 얘를 갖고 좀 소통해서 홍보를 잘하는 오늘처럼 잠재 고객에게 예상 고객에게 막 전달해주는 이것들 또는 기존 고객들한테 전달해주는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막 에너지 쓰고 굉장히 힘들어. 나는 몸도 힘들고 막 아주 종일 학원 가서 뭐 상담도 해야지 홍보도 해야지 애들 교육도 시켜야지 힘든데 이거를 그렇게 힘들면 오래 못하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뭐에 신경을 쓰면 되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에 신경을 쓰면 저처럼 학원을 좀 안 나가도 좀 여유가 생기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학원을 매일 가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하지 않아도 이 학생들을 계속 관리하고 또 제가 관리하지 않아도 좀 더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원에서 수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사 관리, 네, 교사 관리, 네, 나왔습니다. 시스테마, 네. 시스템화 교사 관리 시스템.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데 돈을 내고 막 가맹비를 내고 막 해요. 신념 전파. 신념 되게 좋아. 근데 신념이 아니라 내가 신념은 있는데 애들 관리를 못하고 뭐 교육을 못 시켜. 성과가 안 나. 그러면 땡이에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스템화가 여러분이 가진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들이 AI 관리 대세는 통일화. 네, 통일화. 네, 좋습니다. 통일화 아주 네, 섭쌤. 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량 안에 어떤 아이는 수학을 이렇게 풀고 어떤 아이는 영어를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아까 통일화 있죠. 학생들이 그 역량을 키우는 데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동기 역량, 그 다음에 공부법이 동일해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공부법과 고2의 공부법, 이제 고3 수능 특강이 올해 왜 이렇게 늦게 나온대요? 수능 특강 나오면 수능 특강 공부법 같아요. 자, 학생들의 마인드, 동기를 계속 키워놓고요. 그 다음에 공부법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어를 가르친다면 소설이 나왔을 때 공부법이 다르고요. 비문학이 다르고요. 화법이 다르죠. 그죠? 완전 다른 문장을 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분석해준 학원이 90%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학원은 선생님들의 역량만 커지고 학생들은 글을 봤을 때 내가 이 글이 어떤 글이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로직이 안 올라간다면 이거 학생들의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생들의 역량이 우리 학원의 시스템화가 되나를 고민해봐요. 그럼 학생들의 역량 중 1위 역량이 뭐냐면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선생님들 내가 몰입을 해야지. 이런 것들 학교에서 몰입을 해주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학원에서. 그럼 그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고 이들이 공부법, 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 공부법 있죠. 국어 있죠. 영어 있죠. 수학 있죠. 사회학 있죠. 그럼 수학도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어요. 개념 공부법이 있고 또 오답 분석법이 있고 노트 정리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도구가 제대로 있어야 되고요. 플래너 써야 되는데 플래너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이러면 안 되죠. 그렇고 이들이 그 공부법대로 공부할 수 있는 몸에 체화를 시켜놓으면 선생님이 바뀌어도 선생님을 애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새로운 아이가 있어도.
그래서 이게 꿈의 땅이에요. 그래서 꿈의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꿈의 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도 꿈의 땅 원장들 교육을 좀 많이 듣게 하고 또 꿈의 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놓지 않고 여러분이 시스템을 사서 막 밤새도록 1박 2일 공부하시고 여러분 시스템을 자동화로 돌리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시스템 자동화는요,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끝이고요. 시스템 자동화는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올백이 저희가 나오고 올해도 고대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는데 보통 아이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는 얘가 시스템이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공부 나는 인하대나 갔으면 좋겠어 인천대를 못 갈 것 같아 그랬던 애가 고대 연대 다 합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그 성찰 능력, 그 동기 코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법, 수학, 영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 수능 최저를 들어가야 되는데 수학을 버렸고요.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배웠습니다. 수능은. 자, 내신은 다 1등급 나오지만 이 전략, 그 다음에 공부하는 도구,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그런 분은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 얘네들의 동기를 계속 키워서 자기만을 위해서 막 공부하는 친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친구. 내가 지각을 하더라도 그냥 지각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아 수업에 방해됐고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방해돼서 미안해하면서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훨씬 학원 운영이 굉장히 저처럼 학원 가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학원 안 나가더라도 안심하고 또 제가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놓는 거다.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사진부터 들어갈게요. 제가 한번 뭐뭐 한다 그랬는지 한번 써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PT를 일부러 안 할 거예요. PT에 의존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처럼 메모를 하거나 제가 필요하면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뭐를 한다 그랬나요? 써봐 주시겠어요? 사진, 네, 동영상, 네, 좋습니다. 고객에게 이제 고객 정의 왜 하나, 왜 어떻게, 그 다음에 고객 정의했고요. 고객마다 전달 어떻게 될지 알고요. 자, 우리가 이제, 네, 홍보물 제작, 네, 좋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으로 만드는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미리 캔버스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 회원가입 해놓으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분한테 홍보물을 이거 무료 교육이지만 저희가 하나 두 가지 정도를 두 가지인가 한 가지 드려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목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없고 아이폰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지금 들으시고 뭐를 하라 했죠? 제가 듣고 여러분 한번 써시겠어요? 나는 왜 난 아이폰인데 안드로이드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들 있죠?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미리 캔버스. 아까 제가 중간에 좀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네, 답을 한번 웨비나 앱으로 홍보물 제작, 공기계, 네, 또 써주세요. 이게 왜냐면 이런 게 안 되고 가면 여러분이 아이폰인 분은 나는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학원폰, 네, 여러분 개인 폰을 쓰지 말고요. 학원폰을 쓰셔야 돼요. 학원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네, 학원폰 할 때 이렇게 폰이 사진 잘 나오는 거. 사진 잘 나오는 거 해놓고 학원생들 쫙 정리해놓고 문자 보내거나 여러분 개인 문자로 보내지 말고 저희도 학원폰으로 다 보내거든요. 학원폰으로 다 들어오고 앱은 뭐 결석하거나 그랬을 때 앱으로 다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앱으로 다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막 문자로도 이제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죠. 아직은 문자로 저희가 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 학원폰을 가지고 내가 혼자 해. 저는 혼자 하는데요. 혼자도 학원폰 갖고 움직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주면 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가 있죠. 네. 네. 이거 웨비나 들어가는 게 메일도 또 들어가네요. 네. 팀장님 제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거 참가자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일반 거랑 틀려서 이게 토론자 수준으로 올려놔야 저희가 이게 공유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토론자로 참가. 네, 됐습니다. 네. 웨비나에서는 토론자가 돼야 공유가 가능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딱딱딱 공유가 될까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사진 들어갈게요. 내가 아이폰이다 이런 분들은 이거 배워놓으셨다가 이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어디 바다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평형을 못 맞추는 경우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선이 돼 있죠. 이렇게. 이래서 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대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 만드는 거는 유튜브에서 평형 맞추기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사진 찍는 거에서 이 평형 맞추기를 해놓으시면 풍경이나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캠 스캐너, 요거 캠 스캐너 그냥 하나 써놓으세요. 캠 스캐너. 이거 다운받아서 이거로 사진을 찍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재를 한번 본다면 학생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자, 일반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인사이트, 브랜드 인사이트 이 사진을 찍는다고 볼게요. 이렇게 아무리 잘 찍어도 여러분 이렇게 딱 맞춰서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적당히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사진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이 사진과 캠스캐너로 한번 이 캠스캐너 무료예요, 여러분. 무료니까 학생들 저희는 이거를 거의 쓰거든요. 플래너 같은 거 찍어서 올릴 때 이거를 많이 찍어 올리는데 아이들은 또 자기들 스타일대로 급하게 찍으니까 이건 뭐죠? 이런 거를 뭐 다운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료인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가끔 올라오긴 해요. 자, 이거 캠스캐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찍습니다. 개떡같이. 근데 찰떡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보이시나요? 네, 채팅창을 제가 보면서 Q&A가 채팅창인가? 여기는 채팅창. 네. 아이고, 부족하대. 뭐 돈 내겠다. 네, 이렇게요. 다시요. 캠 스캐너입니다. 이렇게 또 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 페이지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 페이지에 이 글을 나는 독서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 독서했던 거를 이렇게 좀 너가 좀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찍어서 올리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네, 독서를 올린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알아서, 근데 내가 조금 수정하고 싶어. 이렇게 수정도 되고, 근데 수정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얘가 완벽하게 거의 해주거든요. 완벽하게. 이렇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깔끔하죠? 이래서 캠 스캐너를 여러분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학생들의 홍보물이나 학생들 공부했던 거나 플래너나 이런 걸 올리는데, 학생들처럼 그냥 막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 자체가 갖다가 이제 갤러리에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고토 갤러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 톡에 제가 그냥 제 거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제 톡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보면 완전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거는 제가 캠 스캐너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사진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학생들의 밴드를 가보면 학생들이 글을 올리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수준하고 여러분 수준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찍어서 이 앞에는 학년이에요. 여러분 밴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찍죠. 이거는 그냥 일반 찍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다르죠. 그냥 찍은 거랑 여러분이 찍어서 올린 거랑 다르죠. 제가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찍은 사례가 이렇게 사진 찍은 거라면 우리 성인 뭐죠? 저희가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플래너 챌린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대표님이 지금 이 캠 스캐너로 찍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죠? 캡처한 거예요. 에듀 렉처라는 저희 꿈의 땅 그 프로그램, 챌린지 프로그램. 지금 얘도 이게 캠 스캐너로 찍은 거죠.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보시면 얘가 뭐죠?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기.
네, 이거 나쁘다고 보니까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캠스캐너. 네, 여러분 완전 이거는 캡처. 네, 이 안드로이드 에듀렉처란 앱에서 캡처. 이 사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우리가 이거 어제 참 저희가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겠다. 자, 이렇게 계획을 대학까지 지켜야 되겠다. 어제 시간 관리하고 자기 목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앞으로는 더 화이팅 하고 싶은 거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말자. 꼭 성공하자.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쯤 별거 없잖아? 이게 아이들은요, 이 밴드에 올라간 거거든요. 예, 재밌었다. 뭐, 목표 지키려고 노력하기. 앞으로 더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말자. 이런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화상으로 뭘 왕복 2시간짜리 어제 안 와서 화상으로 줌으로 했던 아이가 또 쓴 거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이렇게 물리 50점 맞기. 네, 물리 선택했는데 물리가 어려우니까 50점 맞아. 국어 안정권 그래서 국어 안정권이 등급이 안 적어서 2등급 이렇게. 네, 이렇게 10시에 잠자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몇 시에 일어나기보다 몇 시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일찍. 수학 3등급 맞기. 네. 고1 때 늦장 부리지 않기. 그래서 늦장 부리지 않는 게 애매하잖아요. 목표라서. 그래서 오후에서 7시 30분에 맨날 일어나기 이런 거예요. 이렇게요. 보시면 영어 1등급, 수학 3등급 맞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는 거의 중3까지 거의 올게 영어 수학 무조건 100점 맞았던 친구인데 수학이 좀 겁이 나나 봐요. 이렇게. 수능 마스터 이렇게 개념 원리 이렇게 자기들 이런 것들 진행.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돼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이 아이들 역량이 굉장히 좋죠. 영어 1등급 맞기 위해서 듣기평가, 단어 매일 하고, 독해 몇 개 하고, 이렇게 다 집중력 키우고, 문제 빨리 푸는 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하고 하고, 화상에 있는 친구들도 듣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사진 보여드리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캠스캐너, 이런 사진과, 여러분, 이렇게 깔끔한 사진과, 그 다음에 찍은 사진하고 이것도 캠스캐너죠. 깔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이슈대표님 좀 들어오셨죠. 이렇게 이거는 안드로이드 캡처한 거고요. 이게 일반 사진이에요. 여러분 전문가인데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가예요. 근데 교육가인데 난 기술은 몰라. 난 열심히 가르치면 돼. 애들 수업은 열심히 하면 돼. 그럼 교육가는 교사해야죠. 학원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배우면 실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배우면 이렇게 요즘에 뭐 에듀렉처 저희 꿈의 땅 에듀렉처나 플래너 체인지 이런 에듀렉처 앱도 난 몰라 이런 거 피곤해하지 말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자료가 올라온 사람하고 그냥 사진으로 올라온 경우랑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 캠 스캐너에 대해서 됐습니다. 짱인데요. 네, 만들어 드립니다. 네, 캠 스캐너 여러분 봤을 때 어떤가요? 이제 캠 스캐너에 대해서 되셨나요? 네. 나 이거 뭐 캠스캐너 이런 거 필요 없어. 사진도 찍을 시간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칭할 시간이 어딨어. 네. 아까 제가 코칭한 거 보여드렸죠. 그런 거 한 5분, 10분, 10분 정도면 되는데 제가 어제는 좀 많이 했거든요. 애들 다 한 번씩 방문하냐고. 네. 학원 알림장 어플 쓰는데 꼭 밴드 해야 할까요? 그거는 밴드 교육을 들으시고 결정하신대요. 알림장 어플과 밴드가 기존 학부모 소통에 너무 좋은 툴이잖아요. 아까 기존 원생과 재구매 고객, 기존 고객, 그다음에 충성 고객까지 가는데 이 밴드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이 밴드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학원의 신념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온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 친구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다 7시까지 했거든요. 이게 이런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동의맘 파이팅 이런 소통을 매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게. 예. 소리 공유가 안 되는 게 좀 문제네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한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다 12팀 중에 한 팀 빼고 다 이해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제가 가끔 이런 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네, 쉬는 시간 풍경입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네. 네, 바둑하고 선생들도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고요. 이렇게요. 이게 쉬는 시간 풍경이에요. 동생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5학년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시면 이 표정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기가 막힌 게 있죠. 오늘 재밌었다. 이동이란 학생이 여기다 놓죠. 우리 얘가 자기 거 사진 어떻게 찍죠? 이런 방법들을 캠프 교육 때 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이게요,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거랑 이게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 차이가 나요. 영상 찍어서 자기들이 올리고요, 저희 교재. 그 다음에 얘를 고3이 있어요. 지금 나가죠. 이제 고3 이제 학원을 그만뒀죠. 제가 이거 1년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 줄게 그랬거든요. 얘한테 이제 넘기는데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신 포트폴리오에 보면 얘 역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서울대랑 연고대 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다 완전 밀었습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성대 다 학교장 추천해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친구들 거를 역사를 보면 제가 이 친구들 보면 성적표 고1부터 고3까지 딱 이거 캠스캔으로 찍었죠. 캠스캔을 찍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캠스캔을 찍은 거예요. 이거 성적. 어차피 녹음은 안 되니까 이렇게 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렇게 다 공부법이랑 이렇게 다 이런 데 넣어놓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줄 때도 좋고 이 친구를 기억하기도 좋고요. 네, 이 친구는 이렇게 국어 공부법도 이렇게 해서 국어도 다 이거 수능도 1등급 맞고 학교는 당연히 뭐 다 1등급 맞았고 수학 공부법도 이렇게 여기 찍어져 있잖아요. 역사가 다르죠. 밴드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왜냐면 부모님과 소통해도 밴드가 굉장히 좋지만 학생들이 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찾지 않고 이 안에서 싹 찾고 포트폴리오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다 나오고 성적표도 이 밴드를 통해서 성적표가 다 나옵니다. 오늘 밴드 할 건 아니지만 소통에 대해서 기존 학부모 소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기존 학부모 소통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구나. 이 친구 새로운 친구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친구에 대해서 내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전 이거 들어가서 이 친구 무슨 피곤해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적 관리하고 있네. 많이 나갔네. 학생 티칭 강사도 되게 잘하고 있고 이게 지금 포스트잇 붙었죠? 포스트잇은 꿈에 따온 잼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차 문제 오답 분석은 포스트잇 합니다. 그럼 표가 딱 나죠? 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얘는 몇 개 없겠죠? 왜냐면 네, 신입이니까.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보면 이렇게 성적표부터 모든 것들이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성적표. 네. 이런 것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밴드는 원장님이 아이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렇게 보면 86, 95인데 이 친구였던 친구가 1년 만에 올백을 맞아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 밴드, 개인 밴드, 학생, 학부모, 원장, 담당한 선생님, 멘토 선생님도 안 들어가요.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초대를 해서. 근데 그 부모가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대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는 엄마만 초대해요. 그럼 학생이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엄마가 이렇게 준우 이렇게 아빠까지 초대하는 경우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조금 되셨나요? 왜 밴드가 필요한지? 이렇게 관계되면서 다음 시간에 SE를 해야겠다. 아이들이 이렇게요. 이런 아이들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피드백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게 우리는 어떻게 알죠? 이 아이 의지를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올렸던 이 책에서 드디어 100페이지를 풀었다. 근데 곱셈공식 헷갈려서 빨리 외워야 될 것 같다. 선생님이 너 이거 곱셈공식 꼭 외워야 돼. 빨리 외워. 이거랑 이 아이가 내가 곱셈공식 꼭 빨리 외워야 되겠다. 플래너에다 이렇게 딱 쓰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노트에 풀고. 네, 여기까지 이제 영상과 사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까지 갔으면 이제 이 사진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렇게 학생들 개인 기존 구매 고객과 재구매 고객들이 학부모랑 소통, 학생과 소통, 그리고 원장님이 아이들 수업을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면접 준비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사진 말고 영상 들어갈게요. 괜찮나요? 괜찮으면 여러분 안 주무시고 계시다는 증거로 7번을 마구 써주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네, 7번 써주세요. 아, 다 주무시나요? 왜 7번 없어요? 웨비나 채팅. 네. 여러분 7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뒤를 못 봤네요. 네, 7번을 써주시기. 네. 네, 안 돼요가 뭐가 안 되는 건지 나중에 한번 또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 단톡방에 쓰면서 다른 분들 답장 좀 주세요. 네, 7번 모든 분들 중에 혹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목소리 좀 더 크게 할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처럼 얘기 듣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네, 7번.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영상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만들기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건 이따 해드리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왜냐면 우리는 저같이 기계가 약한 사람은 언제 미리 캔버스 들어가고 언제 뭐 하고 합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합치는 거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것들은 자, 가볍게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과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해당하는 거니 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런 기회에 학원폰 하나를 월 3만 원짜리 뭐 기계는 다 무료잖아요. 사셔서 활용하시고요. 너무 좋아요. 학원폰 하나 있으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줌하기도 좋고요. 학원폰으로. 네. 자, 사진으로 들어간다. 누가 적어가면서 들으시기 바래요. 사진으로 갤러리로 간다. 갤러리로 가면 우리가 사진과 영상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들이 여기에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또 사진을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콜라주 만드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오른쪽 점 3개 누르면 네,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 그 이런 방법들은 사실 유튜브 봐도 다 볼 수 있어요. 금세. 여러분 뭐 만지시다 보면 금세 익히거든요. 만들기. 그 다음에 영화, 영상, GIF가 있는데 우리는 콜라주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콜라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자, 이렇게 하고 밑에 콜라주라는 게 있으면 또 한 번 치면 이렇게 콜라주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 나 이 방법이 좀 괜찮네. 이런 방법들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안 좋죠. 이것도 좀 재미가 없죠.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옆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요 안에서도 활용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여러분 블로그 쓸 때 낱개로 이렇게 3개, 4개 하는 거랑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요 콜라주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같은 아이들 활동은 되게 좋아요. 더욱 뭐 이런 만들기 해볼게요. 콜라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사진을 넣고 싶은데 이게 이제 캠프 활동이에요. 근데 본인 캠프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 이 친구인데 전체적인 활동하는 걸 또 이렇게 넣고 싶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 발표했던 것 중에 뭐 이렇게 똥이 이 친구 이렇게 같은 발표거든요. 요거를 넣고 싶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넣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라고 칠게요. 또는 3개만 넣어도 돼요. 콜라주에서 이렇게 3개 이렇게.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내줄 때, 부모한테 보내줄 때, 아, 개인 사진도 보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캠프 분위기가 이랬구나. 이렇게 해서 선배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저장. 이렇게 하는 콜라주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사진을 막 전체 사진하고 그 아이 사진, 공부하는 사진, 또 활동하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개별 밴드 만들 때 학생 수가 적어서 노출이 꺼려진다. 아, 이게 뭐냐면, 이거 채팅방 보시죠? 이게 뭐냐면, 개별 밴드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밴드 수가, 우리 학원생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이지, 몇 학년 몇 명. 이게 막 눈으로 부모님들이 막 보는 거예요. 신입생 이렇게 들어올 자리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랬을 때 여기에 학원생이 아닌 가짜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원생 수가 조금 더 여러분이 원하는 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가상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너무 좋죠. 네. 학부모한테 자기 아이 것만 보이는데 우리 상담할 때 다른 분이 상담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상담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아이들 거를 초등학교 4학년 아이다 그러면 4학년 아이들 걸 저희 사실은 이렇게 보내주게 되잖아요. 4학년 아이 거를 메인북 해석이 어려웠다. 통분이랑 압수 크기를 했다. 통분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계획한 것보다 많이 했다. 기분이가 좋다. 이런 거 보여줄 때 오늘 수학, 슬프게도 얘는 수학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고.
내일도 수학을 한다고 하는데 수학 캠프 하는 중이에요. 저희가 월수 계속 월화 2번 수학 캠프 합니다. 그래도 많이 해서 좋다. 오늘 상을 받았다. 슬프지만 도전상이다. KM의 상에 도전상 받은 겁니다. 상을 못 받은 거죠. 코칭북이 마무리되었다. 코칭 먹고 계란 먹고 왕아들로 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한번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 이런 활동을 해보. 매일매일 이거 코칭 적기인데 코칭 시간이 적은 거거든요. 매일매일 쇼핑해도 돈이 남아들 정도로 부자 되기. 부모님들이 이게 소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기만 해도 되게 행복하죠. 이런 식으로 학생 수가 보일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자기 것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할 때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보여주죠. 이럴 때 저희 인원 노출이 좀 꺼려진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죠. 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다시 영상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편해요. 자, 영상 갤러리 들어갑니다. 갤러리 들어가서요. 제가 여기에 다시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영상과 영화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영상 세로로 길어갖고 뭐 쇼츠 같은 거 내보내는 거. 우리는 그럴 일보다는 영화로 만들겠죠. 영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과 이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했는데 학생들 캠프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캠프합니다 하는 이 캠프, 몰입 캠프에 대한 요게 있어요. 이거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GIF도 있는데 GIF도 되나 모르겠다. GIF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학생들이 캠프했던 영상들을 짧은 게 있죠. 이렇게. 근데 제일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하나 넣고 싶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또는 영상으로 넣고 13분이죠. 사진 넣으면 금세 끝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을 넣고 싶어요. 후배들하고 이렇게 서로 뭐 이 표정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표정들.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모습 3분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모습들을 제가 뭐 7분, 9초 이렇게 초가 나오죠. 3초짜리, 2초짜리, 뭐 이렇게 3초짜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7초짜리, 뭐 26초.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딱 해요. 그 다음에 사진도 중간중간 넣고요. 다시 이게 만든 거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를 밑에 누르면 이제 영화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맨 아래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시요. 네, 다시 갑니다. 제가 저장 하나 할게요. 다시 갈게요. 왜냐면 그 GIF가 구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여러분 점색에 만들기 영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나 캠프에 대해서 우리 요번에 캠프 했는데 캠프에 대해서 넣고 싶어. 캠프 했던 후기 같은 거랑 부모들한테 뭘 보내고 싶어. 그럼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영상, 사진 넣고요. 사진 넣어도 되고 영상 13초짜리 넣기가 좀 짧게 찍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거든. 13초. 3초짜리, 1초짜리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7초짜리, 3초짜리, 2초짜리 이런 것들을 제가 넣는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영상도 제가 넣었죠. 그 다음에 사진도 또 필요할 때는 사진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거 사진 할 때 너무 예쁘죠. 기가 막히죠. 네,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한번 활동들을 넣었다고 볼게요. 이렇게 하고 바로 밑에 영화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르냐면 여기 보면 텍스트는 글자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귀찮아요. 이런 게 있으면 글자 쓸 필요가 없는데 텍스트 같은 거 쓰면 여러분이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저거. 네, 이렇게. 화이팅, 수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텍스트 말고 영화를 음악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면 음악을 안 넣어도 되고 그냥 그림 사진으로만 여러분 할 때는 음악을 추가하면 좋아요. 이렇게 음악 추가. 네. 이렇게 음악 추가를 해서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소리 공유가 웨비나가 좀 안 돼서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끝나는 사장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나요? 되나요? 지금 잘 나옵니다. 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시정지 들어가서 벌써 동영상 저장된 거예요. 제가 지금 기니까 그렇죠? 저장됐다고 나왔죠. 그럼 제가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네, 맨 앞에. 네, 보이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연결되네. 소장님 소리 공유 잘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영상이 바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편하죠? 어떠신가요? 제가 이거 오디오 연결 소장님 끊기가 핸드폰에 오디오 나가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굉장히 편하죠? 아주 편해요. 오디오 이거를 많이 만들면 왜냐면 전체 활동도 좋고요. 개인 활동할 때도 좋아요.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리 캔버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학생들한테 바로 보낼 때도. 자, 갑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한다고요? 그냥 여러분 사진은 사진 찍을 때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짧게 짧게 찍어 놓으면 이게 하기가 되게 좋아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만들기. 그다음에 영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 내서 했던 것들 여기 영화도 있죠. 우리가 어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재미나게 우리가 이제 미래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활동했던 사진을 살짝 살짝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뭐 영상 얘 사진이야. 그러면 이거 중에 얘 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 거만. 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본인 거만. 그래서 본인 거만 얘기하고 여기 중에서도 얘 거만 다른 애들 건 굳이 많이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 거가 있다면 얘 거가 이게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 걸 쭉 찍어서 자, 영화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기 글 쓰고 싶은 글 누르고요. 음악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네들이 소리가 계속 사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음악을 넣고요. 사진이 왔다 갔다 안 할 때는 음악을 안 넣고 영상만 크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영상 소리인데 우리가 영상을 뭐 부모들이 막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 누르셔서 여러분 어떤 음악을 저는 이렇게 거 즐거운 거 편안한 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짧은 거는 되게 빨리 저장이 몇 초 안에 되고요. 몇 초 한, 한 5초? 8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만 해도 되고 동영상으로만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기술이 필요하죠. 아까처럼 만약에 애들 노트나 플래너나 공부했던 책을 갖고 할 때는 아까처럼 사진 찍는 걸 뭐로 찍으라고요? 네, 캠스캐너도 찍어야 되겠죠.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발견하고 너무 좋은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또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찍을 때부터도 짧게 찍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 또 마지막에 나왔죠. 이렇게 한다면 네, 여기까지 폰으로 가볍게 여러분 개인 폰도 있지만
쇼를 해줘요. 그래서 한번 누르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점 3개 눌러서 제목 편집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뭐 만약에 누가 학생이면은 백솔 학생의 학습 성장기 이렇게 쓰고 밑에도 소제목입니다. 이거는 뭐 함께 보아요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여기 보시면 플랜 이렇게 제가 지금은 바뀐 게 저장이 안 됐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음악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원하는 거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아이콘 있죠? 내보내기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비디오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 네. 궁금한 거 다 해결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 채팅, 그 오픈 채팅방에 그 여러분은 저도 이제 들어갈게요. 거기에 이제 뭐가 안 돼요, 뭐가 어떻게 해요, 궁금하신 분 해주시면 미리미리 되신 분들은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3분, 12시까지거든요. 12시까지니까 11시 10분에는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좀 해보시려면. 그죠? 11시 10분에 여러분 미리 캔버스 신청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폰 사용 방법 짧은 영상 만들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실 대표님. 제이실 대표님 아이폰 쓰시나요? 아이폰 쓰시는 분? 네. 아이폰 쓰시는 분 한번 누군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학습자들이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배운 분들이 배워서 올려주시면 가장 좋죠. 그 채팅창에 여러분 아이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여러분 사진 중에 애들 얼굴 공개되는 거 좀 그러면 그런 거 빼고 한번 사진을 쭈르륵 찍어서 여러분 책 읽었던 거 사진 찍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서 다 올려주세요. 거기다. 저희가 여러분을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갔던 그 채팅방에 오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셔서 또 다른 분들도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쉬고 나서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홍보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영상 만드는 거 간단하게 방법 알려드리고 그중에 우리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기로 했던 것들 2가지를 드리는 시간 돼서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우리 5분만 쉬어도 되나요? 여러분 많이 안 쉬어도 되나요? 자, 5분만 쉬어도 된다. 7번. 네, 10분 들어오면 그냥 5분만 쉽니다. 10분 안 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네. 5분에 들어갈게요. 팀장님, 11시 12분에 스타트하면 되거든요. 12분에. 지금부터 딱 5분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분 갑니다. 네, 5분에 5분 뵙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5분에 뵐게요. Recording stopped.